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그 재판은 계속 지연을 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 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이 저는 오히려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니, 이준석 의원이 모처럼 바른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헌재 심리를 빨리 해라 하려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재판도 빨리 하자. 난 무죄 받을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게 일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철회, 그리고 탄핵, 뭐 이래서 우세한 여론 지형을 이용해서 이제 선전선동, 뭐 이걸 극대화해서 조기 대선으로까지 연결시키려는 민주당의 생각, 기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된다는 점은 국민들 사이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제가 몇 번 했었죠. 왜냐하면 탄핵에는 찬성을 하더라도 그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맞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혼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렇게 조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최고위원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자체들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다.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수사 대상을 지자체장, 국민의힘 지자체장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선 오세훈의 서울시, 뭐 홍준표의 대구시, 뭐 이런 데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일단 대통령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세 분석을 하고요. 정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뭔가 기준 같은 걸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궁금한 거는 우선 행정안전부 지시가 도대체 어떤 거였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게 행정안전부 지시였는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비상계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을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동조행위가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아닌 단체, 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뭐 이런 곳, 그런 곳은 그러면 비상회의를 안 했나요? 저는 오히려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지자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적어도 회의는 열어서 우리 이 비상계엄은 이만저만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일단 회의는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구체적인 동조 행위가 없다,
또는 뭔지 잘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수사받아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거는 선전선동행위 내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 견제죠. 저는 김병주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뭐 요구한다고 해서 검찰 또는 경찰 뭐 공수처 이런 데가 지자체장까지 다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럴 걸 기대하고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내놓는 이유는 흠집내기죠. 당신들도 내란 동조하지 않았어? 라는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싸잡아서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집권당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다 집권을 한 것인 양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물론 집권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는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요.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입니다. 헌재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관련된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뭐 이런 사정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 저는 뭐 50%는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원래 탄핵소추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논란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 놀이를 할 때는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있지도 않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 국민의힘에 오세훈 서울시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가 비상계엄에 따라서 회의를 한 것을 동조행위로 몰고 가는 흠집내기 적절치 않다. 오히려 회의를 안 했다면 그런 곳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벌써부터 그 어떤 조기 대선 분위기로 몰아가서 그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흠집내기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매우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뭐 흐뭇해할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흠집내기용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단 수사를 받아라? 그건 수사가 뭐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 수사를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회의했다고 해서 그 중앙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지자체는 나몰라라. 우리는 아무런 그 대책도 논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너무 민주당의 속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그 국정협의체 제안.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을 꼭 선출된 권력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라도 있나요?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행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협의체가 되면 우리나라의 그 삼권분립 정신, 헌법의 정신은 삼권분립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협의체는 견제, 균형보다는 공동통치의 기능이 더 강합니다. 입법부가 그 행정권의 일정한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일처리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가 자, 이 부분을 견제할 것인가, 협조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국회 상임위원회 아닌가요? 별도의 국정협의체가 필요 없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행정부의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 협조 뭐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협의체, 그게 왜 별도로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헌법 정신은 상권 분립이다. 이런 것도 결국 보면 행정부의 지분 요구하는 이것도 결국은 그 민주당의 집권당 놀이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물론 국민 눈높이를 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탄핵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이미 뭐 다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그 중도층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성 대단히 높다는 거는 뭐 한국갤럽 조사 등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명제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아직 이제 물론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그거만 딱 떼놓고 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장래 정치 지도자 뭐 이렇게는 그 여론조사가 돼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사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 심리가 뭐 좀 진전이 돼서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차기 주자에 뛰어드는 사람,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도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 내가 이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구하겠다. 이러고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그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현재는 대통령 탄핵된 지 뭐 불과 한 사흘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또 급진전되는 기류를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집권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에 좀 우왕좌왕하는 그 기류가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곧 이재명 대통령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적 그 눈높이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저는 별개의 트랙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잠재적인 그 대권주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를 흠집내기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담당적인 대권주자가 누구고 하는 것도 알고 싶고 또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법 위중교사 이 부분이 정말 징역형인지 무죄인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면서 투표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국민 눈높이는 거기에 있다. 민주당의 흠집내기식 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